안녕하세요. 그림책 이은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무의식의 감정.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종종 물어본다. 연인과 헤어지게 될 때 내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경우와 헤어짐을 당하였을 때 어느 쪽이 더 아프겠냐고. 학생들은 100이면 100 헤어짐을 당한 쪽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별을 경험한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헤어짐을 당한 쪽이 더 아프다는 것에 동의한다. 똑같은 헤어짐인데 왜 헤어짐을 당한 쪽이 더 아플까? 버림받았다는 데에서 오는 자존감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상대를 좋아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확실히 헤어짐을 당한 쪽이 더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학생들이 농담처럼 말한다. 앞으로 연애하면 꼭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지. 이별도 슬픈데 더 아프기까지 하면 억울하잖아. 하하, 나는 웃는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면. 그런데 왜 헤어짐을 당한 쪽이 더 아픈 걸까? 또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 걸까? 여기에 주제와 비주체의 차이가 있다. 어쩌면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는 쪽이 더 아플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먼저 말하는 쪽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받은 아픔이다. 자기 내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된 이야기라는 거다. 반면에 상대는 이별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헤어짐을 당하는 쪽의 아픔은 이별을 하는 그 순간에야 처음 시작된다. 먼저 말하는 쪽은 몇 달이나 혼자 고민하다 말했는지 몰라도 당하는 쪽은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아프다. 그러니 아픔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질 밖에. 더구나 헤어짐을 당한 쪽의 아픔은 결정권이 없는 아픔이다. 먼저 말하는 쪽은 비록 이별을 결정하기 전에 심한 갈등을 겪었다 해도 어쩌거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당하는 쪽은 결정권이 없다. 날아온 돌을 맞을 뿐이다. 어찌어찌 해서 아픔을 잘 삭힌다 해도 그건 현실을 인정해서 체념하고 마는 수동적인 견딤이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는 그것대로 남는다. 주체적인 이별이 아니어서 그렇다. 주체와 비주체는 이렇듯 연인 간의 헤어짐의 아픔 하나에도 큰 차이를 만든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아픔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적응을 하고 이겨낸다. 오히려 아픔조차 에너지화시켜 다른 일에 써먹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온 아픔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내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그건 양심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현실에서 맞는 쪽은 억울함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때린 이의 아픔은 의식 표면에 있고 맞은 이의 아픔은 가슴 깊은 곳에 내면화된다. 무의식에 박힌 상처는
대개 이렇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처. 이런 상처는 가난이나 폭력 등 물리적인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 간의 관계 맺음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억눌린 것이 많을 때 주로 발생한다. 때문에 재벌 2세도 대통령의 자녀도 이런 상처는 생긴다. 이런 상처 중에서도 아픔이 특별히 커서 영혼에 흉터를 남긴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무의식에 그대로 존재하여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남들이 놀라거나 막 기뻐하거나 할 때 남들과 같은 반응이 제게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슬픈 상황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전 눈물이 안 나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너무 메마르다고 느껴오긴 했지만 그것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이 아니라 여겼다. 그런데 발령받고 이듬해 학교에서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이 다가와 건네는 상담들이 너무 힘들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줘야 할지 막막해서 학교 가는 것이 공포라고 하는 A 교사를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20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없었고 무기력의 상흔들이 잔뜩 묻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자극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 보고 진학 상담을 할 때 문과에서 배치표상으로 갈 수 있는 최고 학교가 그래도 땡땡 교대였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기보다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무던히도 속을 썩이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의학스럽게 대들어가며 3남매를 키워내는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로 자란 A 교사는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빌라거지, 휴거지화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어서 주거 형태를 비하하는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기어이 먼 길을 돌아다녔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중심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와 언니가 엄마와 아빠의 갈등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했다. 말하자면 감정을 에둘러 외면한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감정, 때론 속상한 감정, 엄마에게 따지고 싶은 감정, 아빠를 위로하고 싶은 감정 등 모든 감정을 억눌러 놓고 그저 눈 감고 모른 척 했다. 오로지 고우라고 하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뛰는 선수였다고 한다. 이 길만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할 때면 겁부터 나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그런데 그 이전에 아이들의 상담 내용에 공감조차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해, 잊어버려 라고 말해줬다가 문제가 커지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그 이후부터는 정말 겁부터 나요. 이 책 한번 읽어볼래요? 영국의 유명 작가 올리버 제퍼스가 전하는 진한 여운과 감동의 그림책 마음이 아플까봐를 권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곁에 언제나 지켜주는 할아버지.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잃고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만 마음을 떼어 유리병에 넣고 만다. 유리병에 가둔 마음은 더는 아프지 않았지만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호기심도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시간만 흐르게 된다. 어느 날 소녀는 바닷가에서 한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로부터 예전에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코끼리는 왜 바다에서 수영을 못해요? 이 책의 독자라면 알 것이다. 소녀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소녀 자신이 그동안 이 어두운 감정과 마음을 저 밑 무의식의 창고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물론 책에서는 은유적으로 유리병에 넣었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가두어둔 감정은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 살아있는 감정이라면 오롯이 마주할 것들을 지레 잘라내어 구겨 넣었으니 어쩌겠는가.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마음이 무의식의 창고 안에서 고이 자리해주면 좋으련만 이 녀석이 주인도 모르게 의식 바깥쪽으로 자꾸 튀어오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오래도록 주인에게 외면당한 상태여서 그 억울함에 종종 고약하게 굴기도 한다. 이처럼 책에서도 무의식으로 한번 던져진 마음은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아내어 표현했다. 살면서 만났어야 할 많은 감정, 선생님이 마땅히 만져주고 위로해 주었어야 할 감정들이 이제 아이들을 통해 선생님을 찾아왔네요. 무의식 속에 오래도록 방치된 마음은 때론 본성의 나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이 물음이 종국에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가두고 피했다고 해서 영영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란 뜻이다. 감정은 자신의 의식과 별개로 또 하나의 인격을 갖추고 있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아무리 도려냈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체였던 자신이 무의식이라는 녀석에게 휘둘리는 비주체가 될 수 있다. 몸이 건조한 감정으로 삶이 메마르다고 느꼈을 때 이전에 없던 감정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비주체에서 주체로 회복한다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외면하고 무의식에서 가둔 나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자. 때때로 깊은 내면에 묻어두고 침묵으로 회피했던 마음을 꺼내 다독여보자. 더는 감정이 휘몰아치지 말고 오롯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그때까지. 와, 딱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의 주체가 되어서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오늘은 조금 짧은 이야기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